김찬희의 입시 뉴스. 치열한 응원전만큼이나 격렬한 라이벌 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사립대학, 연세대와 고려대의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보겠습니다. 정시는 연대, 고대 둘 다 가군이고요. 모집 인원은 둘이 비슷합니다. 연대는 1000명, 고려대는 1176명. 연세대가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다가 올해 다시 1000명을 넘었던 것은 글로벌 전형에서 줄은 인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자, 전형 번호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수능 100, 수능 50, 학생부 50, 우선 70, 일반 3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 선발은 수능만 갖고 내신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70%까지 뽑고요. 대개 70% 거의 다 뽑죠. 일반 선발 30%로 수능 50, 학생부 50에서 학생부를 포함시켜서 뽑는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언수에는 표준, 사탐 가탐은 100분위로 뽑고요. 두 학교 다 제2외국어로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외국어로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고려대가 작년까지 저한테 3년 동안 욕먹은 전형이 있었죠. 고려대는 3년 동안 과탐 한 과목도 제2외국어로 바꿔서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저한테 엄청 욕을 먹더니 드디어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과탐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해서 자연계열 응시는 더 이상 고려대에서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사탐만 제2외국어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연세대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 중에서 자연계열 학생은 과탐 중에 물리 또는 화학이 반드시 한 과목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이건 투건 상관없고요. 보통 원이겠죠. 근데 뭐 연세대 치는 학생 중에서 물리, 화학 한 과목을 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일반 전형 논술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 화학을 안 하고 과탐을 응시한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뭐 일반 전형 논술을 안 치겠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기억은 하셔야겠죠. 연세대는 언수회탐 반영 비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인문계는 언수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자연계는 수리와 과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인문계, 자연계 공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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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계속 해왔고 역시 3년 동안 저한테 무진장 욕을 먹었는데요. 드디어 고려대가 개과천선했습니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자연계가 왜 이렇게 과탐을 적게 보냐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먹는데 올해 드디어 마음을 먹고 자연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문계는 그대로고 연세대와 똑같습니다. 고려대는 자연계를 보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자연계 우선 선발이라는 걸 만들어, 우선 선발이라는 말이죠. 우선 선발을 만든 게 아니고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0, 40, 20, 40 마치 관동대 의대처럼 건양대 의대처럼 언어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못하는데 수리하고 과학을 절대적으로 다루는 과고생들을 좀 많이 뽑고 싶은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 일반은 연세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2013년 전형은 참 특이하게도 연세대를 매우 닮아가고 있다. 2, 3, 2, 3. 그건 똑같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어를 매우 못 봤다면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수능 우선 선발에서 매우 자연계 학생은 유리할 수 있다.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100% 뽑으니까 별 문제 없죠. 일반 선발의 경우 수능 50, 내신 50으로 뽑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신 수능 정시 일반 선발에서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가 되겠죠. 이건 여러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고려대 연세대가 내신 명목 발영률이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50%죠. 하지만 말이죠. 실질 발영률은 연세대가 2.7%, 연세대가 5.4%, 죄송합니다. 연세대가 2.7%, 고려대가 5.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실질 발영률이 제가 2.7, 5.4 얘기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과대평가된 겁니다. 2.7이 5.4니 하는 숫자는 9등급, 전부 9등급인 학생하고 전부 1등급인 학생을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건데 연세대, 고려대 중에 내신 9등급인 애가 누가 지원합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서 보통 5등급 사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제로
실질 반영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서 볼 때 일단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죠.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가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술, 과정 과목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게 빠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 2, 3학년 통틀어서 12과목만 반영하죠. 그래서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사회 혹은 과학만 3과목입니다. 따라서 국어가 한 6과목을 했는데 그중에 잘 본 과목 3과목만 반영하니까 기본적으로 잘 본 과목만 추리게 되면 보통 1 아니면 2겠죠. 그런 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돼 있는 12과목을 추려서 등급을 환산했을 때 12과목이 다 1등급이면 100점, 12과목이 다 2등급이면 99.75, 12과목이 다 5등급이면 99점을 주는 거죠. 연세대의 경우에는 아까 내신 5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신의 점수가 500점인데요. 그중에 400점이 기본 점수예요. 따라서 12과목이 전부 1등급이면 연세대는 500점, 12과목이 다 5등급이면 연세대는 499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학생일 때 이 학생이 특목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2과목이 다 5등급이긴 참 어려워요. 예. 전 과목을 추리면 평균 5등급일 수는 있어요. 근데 12과목만 추렸는데 그게 다 5등급이다. 그런 학생은 특목고도 거의 없습니다. 예. 꼴찌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500점과 499점. 일반 전형에서도 점수차가 1점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고려대는 동일한 경우 0.8점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 공이, 정시의 경우 우선 선발은 내신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일반 선발은 1점 이상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지금부터 포기하실 것은 없고요. 적당히 그냥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는 0.1점도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무조건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일반 선발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내신 시간에 놀지 마시고요. 특별히 자기가 특히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이라면 특별히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1학년, 2학년 때 이미 12과목이 다 1등급이 됐다. 그리고 난 서울대는 아예 포기다. 뭐 인문계 학생인데 나는 국사 안 봐. 서울대는 안 쳐. 그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이미 12과목이 1등급 12개가 나와 있어. 그럼 3학년 때 내신은 하나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뭐 다 놀면 돼. 그동안에 수능 공부하면 된다 이거죠. 자기에 맞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전형이 아주 특별한 입학사정관제나 또는 특별 전형들인데요.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하나 특별 전형이라고 하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간소화시키는 3개 카테고리에 넣다 보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그럼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만한 전형 제가 그렇게 말해 붙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떤 거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창의 인재 트랙이 있는데요. 40명을 뽑고요. 과별로 자유롭게 최대 3명까지 선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가 뭐 3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인문대에서 3명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1단계에서 보이죠? 그렇게 뽑고요. 우선과 일반 선발해서 그렇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창의 능력에 크게 부각된 학생은 일반 면접으로 결격자만 추려내는 거고요. 1단계에서 창의성이 좀 드러나 보이긴 하는데 탁월하진 않아. 그러면 일반 선발에서 심층 면접을 봐서 다시 면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학력 기준 당연히 없습니다. 창의성이 있는 애를 말이죠. 뽑는 거를 또 수능을 갖고 또 떨구면 뭐로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렇겠죠. 고려대는 2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OKU 미래인재전형입니다. OKU 미래인재전형. K는 당연히 고려대겠죠. 고려 유니버시티고 O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수시로 뽑고요. 150원 뽑고요. 올해 처음 생기는 건데요. 아주 특이한 전형입니다. 1단계 한번 보세요. 강의를 일단 듣고 강의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한 리포트를 쓴답니다. 와우,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배수까지 뽑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및 면접으로 사실을 뽑는 아주 전형 스타일은 전형적인 입학사정관제 스타일을 띠고 있는데요. 고려대 분류에 따르면 특별 전형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 기준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신설한 학과인데요. 작년에 신설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하겠다는 건데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말이죠. 사관학교 같은 데 주로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군 관련 엘리트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분들은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도 좀 생각해 보실 게 어떤가. 사관학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요. 수시에서 20명, 정시에서 10명을 뽑는데 전형 방법이 좀 다릅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군 면접과 체력 검사가 있다는 거. 이 정도 잘 기억하시고요. 체력도 훌륭해야겠습니다. 체력도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련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자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서류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이 우수하거나 란 말이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류에서 자연계 학생, 특히 과학고 학생들, 또 과학고 학생 중에서 군 관련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엘리트들을 뽑아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보이고요. 정시의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군 관련 지원 자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뽑습니다. 그죠? 나이가 40인데 나 군에 가서 지금 다시 밑으로 갈래? 그럼 군대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미 군대 나온 사람을 뭐로 뽑겠습니까? 그죠? 이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건 말이죠.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국방부 후원하에 설립된 학과고요. 국방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졸업 후 사이버 사령부 등 사이버 국방 유관 기관에서 7년간 장교로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어차피 사관학교 생각하면 사관학교 하고 장교 복무하니까 뭐 장교 복무가 7년이 큰 문제는 아니죠. 네, 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부분은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한 푼도 돈을 들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봉사를 해야겠죠. 이름이 사이버 국방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 사이버 교전, 그다음에 뭐 통신 교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컴퓨터 전쟁, 그죠? 뭐 그다음에 해킹 뭐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산망 마비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예방 뭐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국가 기관망이라는 게 일종의 국방 사항이 되어버렸죠. 네. 수능 최저의 기준은 수가 과탐 1등급이 정시에는 돼 있고 수시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고려대와 연세대의 전형에 대해서 완전히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입학 전형 자료집을 보면 거의 100페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하면 굉장히 버거운데 제가 이게 몇십 분 내에 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고려대, 연세대 우리가 다 또 학교 가서 아카라카 응원하면서 또 독수리 날아가고 뭐 호랑이 워흥하고 뭐 이런 대학에 꼭 가고 싶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나에게 맞는 전형이 뭔가 꼭 준비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맨 끝 페이지의 자료집에 연세대와 고려대 전형별 모집 인원과 전형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2012년과 2023년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자료도 검토해서 꼭 합격의 영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41회 입시 뉴스 김찬이었습니다.